네, 이번에는 요양보호개론 책에서는 8페이지부터 34페이지 해당되는 문제풀이 복습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노인과 노화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 그다음에 두 번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1.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그죠?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해서도 안 되고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이는 것도 안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고독하겠죠? 안 되죠?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답은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입니다. 2번 노년기 신체적 특성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세포의 노화. 그렇죠? 세포의 노화입니다. 방어 능력도 저하되고 예비 능력도 감소되고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회복 능력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기는 틀렸고 노년기 신체적 특성의 변화로 옳은 것은 세포의 노화이다. 3번 노년기에 새로운 기구나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하는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5번이죠. 경직성 증가. 뭔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직이 되고 꺼려하는 거. 예를 들면 마트에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그 주문을 하는 방식이 기계화로 되어 있죠. 버튼을 막 눌러서 뭐 물국수를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도 처음에는 배워보고자도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배워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짜증이 섞여서 이런 기계를 혹은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을 거부하는 상황이 저항하는 심리적 특성이 생기죠. 그게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4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상실감이 크다고 했죠. 배우자의 사별. 한 그 배우자가 정말 함께 살아가는 동지 같은 건데 돌아가셨으니 일생을 함께 공유한 부분이 엄청나게 큰데 그 공허함이란 그 상실감이란 말을 할 수 없겠죠. 공허하고 상실한 상실감이 답입니다. 5.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로 옳은 것은 수정학대 가족. 자, 수정학대 가족. 그죠?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로 옳은 것은. 근데 사실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 부모님이 부양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더 편한 거죠. 노부모님한테 애들도 맡기고 놀러 가버리고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로 옳은 것은 수정, 확대 가족. 그런데 이거는 그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면 문제집에는 한 번씩 다 있긴 한데 저번에 왜 시범으로 국가 시험 모의고사처럼 기출 문제 풀어보니까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6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 변화로 옳은 것은 3번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었다. 그렇죠. 동반자 이 개념은 남성 어르신분들도 이제 가사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요리도 같이 하면서 서로 또 병원에 갈 때 의지도 되고 또 말동무도 되고 동반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고부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있다? 아닌 것 같고요. 성 역할 차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니죠. 동등하게 서로 밥도 차리고 이불도 세탁도 좀 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죠. 자녀가 다 떠나가서. 그래서 정답은 3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3번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었다.
입니다. 7번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 직무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해야 되겠죠.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자, 여기 문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고용 촉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그죠? 연결해 주는 거. 고용 촉진 및 근로자 직무 능력이라는 거는 뭐 업무 능력이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과 향상을 꾀한다. 향상을 도모한다. 어, 자, 이거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직업을 잃은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나 뭐 어떨 때는 특정 뭐 지원금도 나가기도 하죠.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이다. 꼭 기억하세요. 고용보험, 고용 촉진 또 직무 능력도 일하고 관련됐으니까 고용. 일을 하기 위한 거죠. 일 관련된 거 꼭 기억하세요. 8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독립의 원칙.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간다는 건 집단 생활이죠. 근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기의 가정,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독립의 원칙이죠. 독립되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 8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독립의 원칙이다. 9번 또 마찬가지로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자아 실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3번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노인의 잠재력, 숨은 능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자아 실현의 원칙이죠. 나머지 보기 이왕이면 공부하고 가면 좋겠네요. 1번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존엄의 원칙이죠.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존엄의 원칙.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기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존엄의 원칙, 개개인이 존엄하다 이런 거죠. 4번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 보호를 받아야 되죠. 기본적인 자유도 보호받아야 되고 보호의 원칙. 5번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적정 수준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보호받을 원칙이죠. 보호의 원칙. 이 보기는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9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자아 실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3번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10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뭐 사람들을 좀 연결시켜 주는 거겠죠. 무연고 뭐 아무 가족도 없고 혼자 독거노인 그죠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장례 지원을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해줍니다. 그런 장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독거노인 보호 사업. 자, 일단은 힌트가 문제 안에도 독거노인 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독거노인이라는 보기 중에서 선택하는데 어쨌든 보호를 하기 위한 그 이름이 더 많죠. 돌봄, 보호겠죠. 그리고 사랑 잇기 그것도 어떤 외로움에서 보호해주고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마지막까지 보호를 해주는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있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1번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다. 자, 11번.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혼자 사시다가 죽는 거 말하는 거죠. 돌아가신 거.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회관 경로당 등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 여기도 독거노인이 힌트죠. 4번에 보면 독거노인 자, 이번에도 독거노인 있지만 아까 보호사업은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있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4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죠. 여기 잘못된 인쇄물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제대로 알면 되죠.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공동생활 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독거노인도 어떤 그 단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에 이제 자주 모이게 해서 공동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생활 뭐 물품도 공유하기도 하고 활동도 공유함으로써 홈 집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목적으로 한 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1번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이니까 집을 생각하면 되겠죠. 홈을 영어 홈을 생각하면 되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4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12번 다음 중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이것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2, 4, 5번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학대 피해 노인 치유 프로그램. 전용 쉼터에 오셔서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학대 피해 노인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금액 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당하셨는데 저희 전용 쉼터에 오셔서 병원 다니실 때뭐 의료비가 없으시면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쉼터, 휴식, 안식처 같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4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간 그 나쁜 사람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죠. 왜 금연 그 대상자에게 상담 서비스 제공하듯이 나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답니다.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 학대 피해 노인이 보호되어야 되죠.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할 텐데 전용 쉼터. 이름이 참 좋죠. 쉼터. 휴식도 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힐링. 그러니까 노인을 보호해드리고 또 쉬시면서 그 숙식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생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 다음 중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이것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관리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겠죠. 자, 지원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치매 조기 검진. 조기 검사를 해줍니다. 치매 가족 지원. 치매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도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치매 노인 성년 후견 사업. 치매 노인의 성년 후견 사업.
그리고 5번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 그 대상자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좀 친화적으로 우리 예전에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말고 일반 사람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공 그 광고나 공익 광고나 계몽 같은 게 많았죠. 그런 것처럼 치매도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 중에 생기므로 치매 친화적인 지역 사회 조성, 주변 사람들이 또 도울 수 있게끔 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는 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내용은 3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안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4번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시설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요양이 아니죠. 요양을 한다고 하면 노인 요양이 들어가면 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 요양이 아니고 그냥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했어요. 생활은 뭐 그냥 쉽게 생활과 가정, 집을 생각하면 되죠. 주거지, 머무르면서 생활하는 주거지. 그래서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다. 이 정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자, 여기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입니다. 그냥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할 때는 요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요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자, 가정은 공동 생활 가정을 생각하면 되죠. 생활 가정. 그죠? 그래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식사, 요양 및 자, 요양 여기 들어가 있죠?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제 쉽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면 일단 요양이 들어가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공동생활 가정. 그래서 5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쉬워졌습니다. 16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서비스로서 복지용구급여가 포함된 노인복지 서비스는 자 복지용구 휠체어 보행기 욕창 매트 이런 거 전부 지팡이 선생님이 그때 수업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밖에 서비스로 분류한다. 그죠? 16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비스로 복지용구급여가 포함된 노인복지 서비스는 그 밖의 서비스 1번이다. 자, 여기 잠깐 해볼까요? 자, 2, 3, 4, 5번을 잠깐 살펴볼게요.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고 방문을 해서 하는 거고 단기 보호 서비스와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마이크가 가까이 없어서 잘 안 들렸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6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 설명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3번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제가 집에 계신 분에게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4번, 5번 기억 잘 나실 거예요. 자, 일단 5번부터 보면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시간만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몇 시간만 보호를 합니다. 주간에 낮에 보호를 하게 되면 주간 보호, 밤에 저녁에 몇 시간 보호할 때 야간 보호가 되겠고요. 자, 그럼 4번 단기 보호 서비스는 며칠 동안 서비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16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비스로서 복지용구 급여가 포함된 노인복지 서비스는 그 밖의 서비스이다. 꼭 기억하세요. 17번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자유롭기도 하고 특히 노인 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많죠.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3번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간이 좀 나니까 가서 참여하고 만들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죠. 여가가 있고 여가를 어떻게 복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18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때문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 신고 접수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와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한다. 이것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꼭 기억하세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것. 노인보호 전문기관. 좀 딱딱하죠? 신고 접수, 사례 관리 절차 지원.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좀 딱딱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64세 여성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질환은 65세 이상만 가능한데 65세 미만도 가능한 경우가 노인성 질환을 가졌을 때라고 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 자, 여기는 뇌졸중, 파킨슨 질환, 치매라고 적혀 있는 보기가 없습니다. 자, 뇌출혈이 뇌졸중에 포함되는 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죠. 또 뇌경색이라고 나오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은 뇌졸중에 포함되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자, 뇌졸중에 포함되는 1번 뇌출혈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죠. 19번 다시 한 번 더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64세 전적으로 필요하니까 정말 이건 큰일이네요. 1등급 해당되겠네. 전적으로 필요한 64세 여성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뇌출혈이다. 네. 20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자, 자격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된댔죠. 치매, 파킨슨 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자, 1번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워야 됩니다. 신체 활동이 어려운 50세 남자. 자, 1번이 답이죠. 그 책에 보면 6개월 이상 활동이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치매가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므로 65세 미만의 사람도 신체 활동이 치매 때문에 어렵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와 가입자로 맞게 묶인 것은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전 국민이라고 수도 없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건강보험용지가 날라오죠. 건강보험료 지로에 보면 한쪽 모서리에 장기요양보험금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건강보험료 말고도 장기요양보험료도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용지가 두 개가 한 종이에 묶여서 어떻게 왔냐?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겠죠. 그리고 내가 그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내가 가입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가입을 한 전 국민은 해당이 되겠죠. 가입한 전 국민.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전 국민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영상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 문제풀이 인권과 직업윤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 기대해 볼게요. 자, 화이팅!